일본이 잠시 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 임혜준 기자의 현장 연결을 통해 들으신 대로 잠시 후부터 일본이 1시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앞서 오늘 오후 1시부터 원전 수조에서 해저 터널을 통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조금 전에 임혜준 기자의 연결 때도 봤던 그 제1원전 오늘 방류가 시작될 현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12시 57분 57초 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몇 분 뒤면 오후 1시가 되고 또 그때부터 해양 방류, 오염수 해양 방류가 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오염수는 원전에서 1km쯤 떨어진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류구로 연결된 해저 터널을 따라서 방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앞서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에 방류를 위해서 최종 점검 작업을 시행했고요.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한 물의 삼중수소, 이제 알프스로 걸려지지 않는 부분인데 트리튬의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고 있음을 확인해서 방류 개시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루어질 첫 방류에서는 희석된 오염수 총 약 460톤이 해양 방출되는데요. 매일 같은 양을 총 17일에 걸쳐서 방류한 뒤에 이상이 없으면 방류량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이승희 앵커의 말대로 하루에 방출될 양이 460톤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17일 동안 7,800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내년 3월까지 오염수 전체의 2.3%인 3만 1,200톤 가량을 방류하고 130여만 톤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서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예. 다시 한번 방류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방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방류가 원전 내부에 있는 집중 감시실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격 조정을 통해서 희석된 오염수는 해저 터널을 통해서 원전으로부터 1km 떨어진 바다로 방류가 되고요. 오늘 첫 방류를 시작으로 해서 매일 일정한 톤을 17일간 희석된 오염수를 흘려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예. 자, 오늘 방류 2021년 4월에 스가 요시대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고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인데요. 자, 저희가 앞서 시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간이 1시를 넘어서 13초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일본 측에서도 공식적인 방류가 시작되면 개시가 되면 그 관련된 부분을 알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전에서 1km 떨어진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류구로 연결된 해저 터널. 이게 바로 오염수가 방출되는 그런 통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방류를 위한 최종 점검 작업을 벌였고요.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한 물의 삼중수소, 트리튬 농도가 기준치가 밑돌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자, 오염수가 어떠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바다로 방류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류 단계는 희석과 방출 두 단계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도쿄전력에 따르면 원자로 1호기에서 3호기에 있는 핵연료, 또 냉각수, 지하수, 빗물 등이 섞여 있는 오염수를 펌프로 끌어올려서 다핵종 제거 설비로 옮기고 있고요. 또 이 옮기되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정화 처리하는 장치로 이렇게 처리한 오염수가 원전 부진의 저장 탱크에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방류 전에 최종으로 오염수가 모이는 탱크인 K4 탱크 여기에서는 이제 오염수를 골고루 섞는 균질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시료 채취와 분석 등으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별 농도를 체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오염수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면 해저터널 입구 저장 공간인 수계형으로 이동하게 돼서 이후에 방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아무래도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는 그러면 이후에 한반도 해역에 언제쯤 도달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도쿄전력이 방류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방류 개시 이후에 대략
4, 5년 뒤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방류된 오염수가 일본 동북 쪽으로 흘러서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미국 인근 해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어 오염수가 시계 방향으로 캘리포니아 해류를 거쳐서 태평양 도서국 인근의 북적도 해류를 따라서 다시 쿠로시오 해류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오염수가 또 필리핀 해와 대만 해를 거쳐서 다시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가고요. 일부는 대만 한류를 통해서 우리 근해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방류 이후에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 수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방류 직후에 이제 채취한 표본의 삼중 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또 27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도쿄전력 앞으로 이제 하루에 약 450에서 60톤 가량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서 방류하는 작업을 17일 동안 진행해서 1차적으로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인데요.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 31,200톤 가량이고요. 이는 2011년 3월 사고 이후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4만 톤의 2.3%에 수준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방류 안전성을 점검해왔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같은 경우는 IAEA 지원들이 방류 첫날부터 현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감시 또 평가를 하고 감시 자료를 실시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현장 화면 모습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여기서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1시가 지났기 때문에 공식 발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방류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 2021년 4월에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그때 발표를 했고 사고 발생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12년 반 만의 일인데 먼저 저희가 오늘 방류의 의미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 3월 11일에 있었고요. 예. 당해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약 12년에 이제 걸쳐서 다양한 이제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이틀 전에 이제 그 강요 회의에서 24일로 이제 방출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잠깐 이제 그 사이에서 뭐 약간 그 과정을 약간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한다면은 예. 2011년도 3월 11일 이제 대지진 발생 이후에 사실상 원전이 이제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가 어떻게 이제 그 안에가 내부 구조라든가 피해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는 사실상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약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도쿄전력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서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2013년에 이제 경제산업성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총리실하고 해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이 폐로 안전하게 폐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폐로 오염수 그다음에 이제 처리수를 하기 위한 이제 TF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TF를 통해서 이제 거의 한 1년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에 걸친 이제 그런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후쿠시마에서 이제 가장 뭐 극렬하게 반다고 이제 어민들도 이제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2015년도에 일본 정부가 어민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민이라든가 이제 관계자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제 4월 13일에 당시 스가 요시히데 그께서 이제 그 해양 방류를 네. 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이후에 약 한 2년 4개월간의 이제 시간이 걸쳐졌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뭐 좀 있으면 아마 화면에도 나타나겠지만 네. 그 이제 방류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뭐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어떤 검토를 받는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IAEA의
그런 뭐 이제 이렇게 방류를 했었을 때에 이게 안전하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검증 과정도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제 그 희석한 처리수를 통해서 희석한 것을 해저에 방류를 하기 위한 그런 공사 작업도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네. 과정이 약 한 2년 4개월 정도 이렇게 그랬었죠.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시에 그 방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교수님 말씀을 듣는 와중에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고 도쿄전력이 밝혀왔습니다. 이게 게시가 된 것이고요. 일단 보니까 저 지역을 또 지금 일본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 지역을 교수님께서 직접 가 보셨죠? 예, 저는 사실 2011년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도 후쿠시마에서 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센다이에 있는 데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었는데 예. 그러셨군요. 당시에 이제 직접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4월 초에 이제 그 후쿠시마 제1원전 안에 있는 데를 이제 직접 가서 예. 시찰을 했고 도쿄전력의 이제 관계자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과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정에서 이제 뭐 제가 가장 좀 약간 걱정스러웠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폐로가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폐로거든요. 완전 폐로. 그래서 그렇죠. 완전한 네. 이제 폐로인데 그 폐로를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고 난관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접근성이 되게 어렵다면서요. 접근성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들어갔었을 때 존이 여러 가지 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레드 존이 있고 그린 존이 있고 뭐 옐로우 존이 있고 한데 그 가까이 갈수록 점차 이제 방사선 농도나 수치가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어. 그 들어가는 각 존마다 그 듣고 들어갈 때 이제 그 착용하는 방비해야 옷들이 되는, 그렇죠. 방호복들이 그 수준 차이가 굉장히 다르고요. 다르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왜 그 야당 의원들께서 가셔가지고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굉장히 그 보안 지역이고 안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하거나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약 3주 정도 전에 먼저 신청을 해야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오염수가 2011년 사고 이후에 12년 반 정도 그 동안은 보관을 이 원형 탱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이게 태풍이 와서 물이 흘러 또 넘쳐들고 하니까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형 탱크에 그동안 보관을 해온 거죠. 그 부지가 따로 있다면서요? 그렇죠. 탱크 저장 탱크를 이제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그게 그러니까 원자로가 이제 폭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이 거의 뚫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렇죠. 네. 균열이 이제 일어나 균열이 있기는 생기면서. 한데요.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냉각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온도를 같이 낮춰주기 위한 그런 온도인데 그거가 이제 정상적인 원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냉각시킨 그 물을 갖다가 저장 탱크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지금 있었습니다. 보이는 저 장면이죠? 그렇죠. 탱크들이? 저기 이제 예. 탱크가 두 가지 색이에요. 하나는 이제 파란색이고 하나는 흰색이 있고. 하얀색인데 뭐 가서 이제 여쭤보니까 파란색과 흰색은 차이가 없더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파란색은 워낙 이게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 준비했었던 것이 이제 파란색이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초과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가져오게 된 것이 이제 흰색 저장 탱크가 용량 차이군요. 그런 거거든요. 용량이나 이제 내용물은 같은데요. 비슷하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조하는 그 탱크를 제조하는 회사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네. 기능한 것은 아니고. 네. 지금 책임연구위원께서는 사실은 일본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기도 하셨고 네. 했으니까 아마 여론이 어떤지, 일본 현지 그렇죠. 여론의 그 분위기는 어떤지 좀 더 잘 체감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동일본 대지진이 막 일어나고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그 폭발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어떤 정도의 이제 관심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이제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센다이라든가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원전 폭발에 대한 그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사실상 뭐 쓰나미에 대한 그런 피해보다는 더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희석해서 방류를 한다는 이제 그런 차원까지 뭐 얘기가 돌고 있지만 그때는 원전이 뭐 폭발을 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그대로 아마 그 원전에 있었던 물질, 그 유해한 물질들이 그대로 바다에 이제 방류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도 수산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인근에서 나오는 물들은 네. 물이 아니요 그 수산물들은 그렇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이해가 있었고요. 네. 지금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풍평 피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예. 소문에 의한 피해라고 얘기하는 부분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금 풍평 피해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풍평 피해는 진짜 지속적으로 있었고 예. 지금도 그것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방류 안전성을 점검해왔던 IAEA 같은 경우는 방류 첫날부터 현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이제 배출될 텐데 오염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할까 이 감시도 하게 되고 평가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감시 자료 같은 것을 이제 실시간 공개했다고 밝힌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개 내용의 수준도 그렇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그렇고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저희가 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일본 정부가 정말 최종적으로 안심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담보할 때까지 사실 방류를 미루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든가 주변국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오늘 지금 방류를 거의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는 그럼 향후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 이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그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의 7월 달에 했었을 때 대통령께서도 세 가지의 어떤 요구 조건을 내세웠었는데 그 중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방류를 한 다음에 뭐 이상 지진이라든가 어떤 이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즉시 중단을 한다라는 것.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정확한 이제 그 투명하고 정보를 이제 실시간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는 하기로 했는데 이제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그 IAEA라든가 아니면 후쿠시마 지금 원전에 한국인 전문가를 파견하는 이제 그런 문제는 조금 아직 그 결론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뭐 가장 그 원자력 분야에서 공신력이 있다라고 하는 IAEA의 어떤 그런 정보를 우리가 실시간 공유를 받아서 그리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모니터링에 나오는 그런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것이 가장 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다른 나라들의 어떤 주변국들의 반응도 짚어보면 일단은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IAEA 기준에 방류가 부합한다. 이 방류 계획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 입장이라면 방류에 찬성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글쎄 이게 찬성한다라고 예. 하는 용어는 이제 쓰지는 않았죠. 정확하게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약간 뭐 여러 긍정의 뉘앙스라고 뭐 볼 수 그런 있겠죠. 긍정적이라는 그 표현이 맞고 예. 정확하게 이제 그 사실 그 G7에서도 그렇고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일본 정부가 폐로를 위해서 안전하게 해양 방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제 지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뭐 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동시에 열리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아마 거기서 어느 정도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제 지지라든가 그런 이제 멘트는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서는 일본 정부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평가를 하고 지지를 하지만 향후 이런 그 수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 오염이라든가 해양 오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논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까 그리고 이제 그 소문 피해, 풍평 피해 얘기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보도,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이 어민들의 소문 피해를 막는데 좀 동참하겠다. 일본의
유통업계들이 이런 거 좀 뭐 진화에 동참하겠다는 또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또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12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전 사고 직후에도 이런 움직임은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후쿠시마를 이제 부흥시키겠다, 다시 예전 상태로 돌이키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캠페인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산 에서 나는 생산물들을 많이 소비하자라는 그런 이제 캠페인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안심과 안전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민이라든가 후쿠시마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굳이 후쿠시마산의 것을 꼭 먹어야 하는가, 안심하고 먹어야 하는 건가는 약간의 좀 별도의 문제죠. 그것은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문제고, 그러니까 뭐 슈퍼에 가서 장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저쪽 뭐 오키나와에서 나는 생선과 그다음에 후쿠시마산 생선이 있었을 때, 그러면 소비자가 무엇을 더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품평 피해, 그러니까 소문에 의한 피해는 저는 뭐 이것은 극복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12년 예. 동안 이것도 사실 극복을 하지 못했고 굉장히 부흥을 위해서 후쿠시마 현민이라든가 어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네. 사실 이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3, 4년 정도 방류하는 데까지 조금 더 유예를 시켜달라. 그러니까 부흥에서의 계획이 한 5년 정도 되는 이제 계획이 한 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뒤면은 이런 후쿠시마 부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무산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걱정도 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죠. 네. 타국의 반응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앞서 미국 반응 저희가 살펴봤었고, 중국은 항의의 표시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의 해경 손시선을 급파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 반응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중국은 지속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뭐 강경한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일관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왕이 외교부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강력하게 강경한 이제 발언이나 태도를 일관해 왔었습니다. 특히 그 IAEA의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제 최종 보고서를 들고 그때 하야시 외무상을 만나서 이제 오찬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설명을 할 때에 지금 중국 대사가 핵 오염수, 핵폐기수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까지 쓰면서까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이제 많이 했고요. 지금 그 센카쿠 그다음 이제 그쪽에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지역도 역시 이제 방류를 하게 될 경우 같은 해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이제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분쟁 지역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지역에 있어서 순시선을 이제 파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본에 대한 이제 압박을 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로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이제 뭐 주변국들의 반응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왜 이 오염수 방류한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도 뭐 오염수 방류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후쿠시마의 사고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와 그 오염수는 또 비교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사실 그 후쿠시마 원전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 이제 방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이제 그 원전을 사용하는 국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이제 원전을 사용하는 국가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처리수를 이제 해양을 방류할 때 어떤 기준치를 다 이제 만족시키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인 원전 가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의 상황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탱크에 저장을 해서 이것을 이제 알프스라고 하는 뭐 필터와 이제 처리를 통한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희석을 해서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상적인 원전과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화면에는 계속해서 현장 상황 보내드리고
드리고 있는데요. 마침 또 책임연구위원께서 다녀오신 적도 있으시고 하니까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지금 어떨까 사람들은 싶습니다. 또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곳은 이제 그냥 어떤 방호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입지 않고도 다닐 수 있는 곳인가 보죠? 그렇죠. 지금 네. 지금 전체적인 화면은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저희가 바로 이제 원전이 그 지금 뒤에 있고요. 저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바다하고 사실 연결되는 그런 예. 것입니다. 근데 이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뭐 세슘 농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이 이제 발견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 그 네. 삼각형 안에 있는 그런 생선들이 나가서 뭐 그 잡혔을 경우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도쿄전력 측의 이제 좀 설명이고요. 예. 네.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이제 화면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저 삼각형 많이죠, 안에서 이제 많이. 희석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 돼서? 희석은 다른 곳에 지금 보이지 않는 지금 화면에는 저서에게 그러게요. 좀 화면이 멀어져서. 멀어져서 예. 네. 그런데요. 지금 현장 화면을 예. 그쪽에서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인데 예, 실시간이다 보니까. 헬기 쪽에서 네. 오다 보니까 그래서 예. 그 지금 저쪽 맨 오른편 쪽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스템을 이제 갖춰져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한 것을 가리고 이제 그 관을 통해서 수갱이라고 하는 이제 커다란 수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은데 예. 거기에서 이제 바닷물과 희석을 해서 해저 터널 약 1km 정도 되는 해저 터널을 이제 준공을 했는데 그 해저 터널을 통해서 이제 방류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절차이죠. 지하 터널로 이제 글로 방류가 지하 되는 것이죠. 터널로 이제 방류가? 방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지하 터널로 이제 방류를 하고 그 처리수 자체가 굉장히 투명한 색깔, 물과는 거의 그 색깔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어떻게 방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저희 그 화면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사실 잘 잡히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이제 거기에서 약 1km 정도 되는 이제 그 방류를 하기 전에 이제 거기에서 그 희석된 것을 그 농도를 이제 체크를 해서 그 농도가 이제 조금 더 많거나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급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쿄전력 측의 설명이죠. 예. 그렇군요. 자, 그 보니까 이제 그럼 24시간 동안 이제 물이 계속 오염수가 방류가 되는 것인가? 이게 보니까 460톤을 하루 460톤 예상을 하고 있는데 희석액이 1,200배, 1톤 기준으로 1,200배니까 일반 물과 일반 해수와 이거를 섞어서 한다 그러면 아까 지하 통로로 그렇게 만약에 지하 배수관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게 24시간 계속 물이 방출되는 걸까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까요? 글쎄요, 24시간 방류를 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일 방류량을 그 도쿄전력 측에서 이제 얘기한 데는 460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첫 번째는 약 17일간에 걸쳐서 460톤을 이제 방류를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실 해저 터널은 하나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이 거의 계속해서 직속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는 코서는 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올해 2023년 올해는 약 7,800톤 정도를 이제 방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 그 저장 탱크에 있어서 약 2.3% 정도에 이제 해당을 하는 거고요. 뭐 이런 수치로 이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약 30년 정도에 이제 걸쳐서 지금 저장되어 있는 탱크에 있는 오염수가 이제 그 방류가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예, 어쨌든 방류는 시작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반발 여론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잘 풀어가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참 좀 흥미로운 게 우리는 이게 아마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고 아마 이제 일본 사회와 한국 사회의 어떤 이런 뭐 약간 차이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이렇게 막 크게 부각시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자체가 지금 마치 이제 후쿠시마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 사실 일본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는 경우도 예. 많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2021년 4월 달에 방류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거나 그런 것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방류를 뭐 국가가 결정을 했으니까 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약간 그런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뭐 일본의 그런 여론조사를 본다면은 뭐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약 50% 이상, 54% 정도가 뭐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방류가 옳다라고 하기보다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방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 방침에는 찬성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가장 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어업 관계자들이죠. 직접적인 이제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구제책, 그다음에 설득 이런 것이 이제 남아 있는 굉장히 큰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했죠. 그 뭐 이제 풍평 그 소문에 의한 피해에 대한 것에서 약 한 300억엔, 그다음에 수산물을 이제 직접적으로 사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에서 오는 피해에 대해서 약 500억 엔 정도에서 그 합쳐서 약 한 800억 엔 정도를 준비했다, 기금 마련했다라고 얘기는 예.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때 제가 이제 4월 달에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그 거기에 이제 업 관계자들의 얘기는 조금 예. 달랐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였냐면 그분들도 사실 이 피해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했었었는데 소송을 해서 이제 계속 졌어요, 사실은. 자, 교수님께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피해도 그렇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또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국민들이 안심하실 때까지 뭐 수입 비료 유치를 유지할 거다. 그리고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함을 밝혔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보 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을 것이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갈 것이라는 등의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눈여겨보신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이제 주요 내용 자체는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대응을 어떻게 일본 그 정부가 정보 공유를 반드시 그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또한 이제 입체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예.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 수산물, 특히 이제 국내적인 이제 대응에서 있어서는 이제 많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를 이제 포함을 해서 8개 현의 지금 수산물 금지 조치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내용이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피해를 위해서의 어떤 그런 기금이라든가 이런 그 대출 그 조건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도 이제 일본에 보면은 일본에 이제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있듯이 우리한테도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사실 이게 우리 해양에 있어서 항상 모니터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해수에 있어서의. 예. 근데 이것에 이제 그 모니터링 하는 거에 이제 거점 지역을 사실 굉장히 많이 지금 확충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수치가 이제 계속해서 나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시행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아마 정리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꽤나 느껴지는 대목이었는데 예. 사실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기에 앞서서 한덕수 총리가 언급을 했던 것이 이게 기준이 위반이 되면 즉시 국제적으로 제소하겠다라고 밝히기도 네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외교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지 그 진행이 괜찮을지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가 한일 간의 외교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방류를 해서 어떤 기준이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방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IAEA가 이제 그 요구하는 어떤 예. 기준에서 위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국이라든가 세계 그 해양 오염에 있어서의 저촉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제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수순이죠.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뭐 딴줄 건다든가 좀 불편한다든가 그럴 일은
없어야겠을 것이고 없겠죠. 그거는 네. 이제 일본 정부도 지금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맞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약 12년에 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결정을 하고 방류를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일본은 가지 않는 일을 가는 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도 있고 고민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사실 일본만의 또 바다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해양을 오염을 시킨다라고 이게 일본이 오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뭐 좀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도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할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